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지금처럼 주식하기가 어려울 때가 없었다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왜 어렵냐라고 살펴봤더니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제 금리도 계속 올라가니까 신경 써야 되고, 또 이제 전쟁도 막 나니까 전쟁도 신경 써야 되고, 무슨 공급망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페드의 발언, 페드의 정책,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이번에 이제 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니까 또 갑자기 미국 시장이 폭락했죠. 이것저것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또 이제 등락이 또 그 하나하나의 이벤트에 따라서 등락이 너무 좀 많기 때문에 너무 주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어차피 못 맞춰요.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예측을 한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 예측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이제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좀 어느 정도는 끄고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 이제 내가 앞으로 살 회사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생산적인 일이거든요. 물론 개별 기업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의 영향을 받으니까 물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의 등락에 따라서 크게 실적이 좌우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좀 보유를 하면은 좀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거시경제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망하면 어쩔 거냐, 거시경제 문제 때문에 주가가 막 반토막 나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주가가 거시경제 문제 때문에 반토막 나면은 어쩔 수가 없이 돈을 날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이 이제 더 위험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항상 이 정도 망할 것 같은 느낌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과거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따져도 이제 가계부채가 항상 최대다 이런 문제가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고, 또 세계가 망한다, 중국 부채가 터진다, 유럽이 터진다, 이런 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항상 있어 왔던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제 좀 뭔가 기억이 희미해져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터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닥쳐 있는 거는 현재이기 때문에 뭔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렇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문제도 이제 과거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터져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반토막보다 더 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리한 투자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또 회복을 할 거거든요. 폭락이 올 수도 있지만 언젠간 다시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데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영끌해서 대출도 무리하게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올린 영상 중에 영끌해서 집 사면 안 되는 이유라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가 좀 우연히 맞았겠지만 거의 집값이 최고를 찍고,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때 이제 집을 샀다면, 영끌을 해서 집을 샀다면 지금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런데 집값은 이제 몇 억씩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진짜로 영끌해서 산 사람은 진짜 후달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도 이제 무조건 집을 사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너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였고요.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집을 사도 괜찮죠.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더라도 버티다 보면 또 이제 올라갈 거니까,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이라면 올라갈 거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였고, 지금은 상당히 좀 힘들게 됐죠. 무리하게 산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거시경제, 너무 이렇게 세세한 부분,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싼지 안 싼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너무 이렇게 모든 문제를 신경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요. 그렇게만 하면은 좀 더 이제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203주차 계좌 확인해 볼게요.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랑 똑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저축은행 파킹 통장도 금리가 상당히 좀 높은 게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 얼마 안 들어 있어서 지금 안 바꾸고 있는데, 웰컴 여기에도 아마 연 뭐 2% 훨씬 넘어가는 2.5% 이렇게 되는 게 아마 있을 건데, 파킹 통장 중에 뭐 다음에 가입을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주식 계좌 지금까지 1억 2,3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4,800만원 정도 되고, 지난주보다 제 계좌는 좀 내렸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더 안 좋았습니다. 예, 계좌 상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308만원 정도. 금요일에 상당히 좀 많이 내렸죠. 자고 일어났더니 뭐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뭐 한마디 했더라고요. 금리를 팍팍 올릴 거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뭐 금리 올리다가 또 말겠죠. 뭐 파월이 이제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항상 또 파월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뭐 항상 그런 연준 의장은 이렇게 좀 반대로 일부러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심각할 겁니다 라고 작년에 말했으면은 진짜로 더 이제 기름에다가 불을 붓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반대로 말하고 그런 것도 아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걸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신경 안 쓰시고 열심히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이거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55만원 정도 되고, 이건 이상하게 지난주보다 약간 좀 올랐네요. 주식이 어떻게 된 거죠? 어쨌든 올랐고, 그 다음에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이제 이거 다 내리기도 좀 힘드네요. 203주차까지 왔고요. 203주차 현재 예금 계좌 영원 투자해서 현재 95,496원,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2,3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4,802만 4,203원,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308만 4,005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55만 4,638원, 합계는 지금까지 1억 3,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7,075만 8,342원이고요. 수익 금액은 3,175만 8,342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주보다 또 좀 내려갔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